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다시 구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뒤에 실제로 뭐 현금을 더 투입을 하시든 매도 후 교체를 하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전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일단 종목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모멘텀이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먼저 하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주를 우선적으로 담아라, 뭐 가치주를 담아라, 이런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취약하다 등 여러가지 이슈와 이야기들, 소견들이 좀 다양하게 시장에 떠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의 모두 다 장단점들은 좀 따로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HMM 최근에 그래도 좀 핫하죠. 해운 쪽이 최근에 어쨌든 간에 운임이 세상 최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면서 이 부분이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정말 극도의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빠진 폭은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뭐 일단은 뭐 추세는 전환은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장주들, 그리고 또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결국에 하이브도 시총의 대부분을 또 위버스에 대한 값어치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BTS의 향후 또 군입대 관련된 매출에 대한 공백 부분, 또 어떻게 일정이 또 잡힐지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쨌든 둘 다 뭔가 모르게 발목을 잡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예시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또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선착순 30명 딱 받고 이벤트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8자리 남아있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18자리 남아있기 때문에 역대급의 파격적인 기간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이벤트는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비싼 리딩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비싸게 안겨다 주진 않습니다. 정말 어떠한 리딩 서비스가 가성비가 뛰어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리딩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메인 종목으로 가져오던 종목들 지금 수익 실현을 싸그리 다 하고 판을 새롭게 다시 다 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 서킷 91%도 있으시고 너무 많이 자랑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매일매일 수익 인증을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돈을 계속 벌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증을 중간중간에 잠깐 또 올리지 않으면 저 방은 수익 못 내나, 저 방은 놀고 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이거를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면 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면은 저는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를 다 오픈해드리고 자랑을 하면서, 저도 한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언급을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또 잘 노려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처럼 시장이 밑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제 반등을 슬슬 보일 때, 이건 솔직히 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들이 좀 많거든. 그런 걸 잘 아셔요,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뭐가 있을지는 상담팀에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제2의 코리아 서킷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빠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8자리 남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랜 시간 하락을 좀 보인 뒤에 지금 반전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림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팁을 하나 좀 드리면은, 대세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시세를 제대로 좀 돌려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볼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요. 첫 번째로는 스토리적인 부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스토리. 얘가 지금 여기서 반등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거래를 실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리, 두 번째로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일단은 요거 거래가 얼마큼 실리면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반전을 시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 이런 게 추세예요. 추세.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기술적 지표에서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팁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추세를 전환할 때 정배열인 종목을 사라라고 보통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정배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정배열을 말할 때는요, 5일 뭐 예를 들어 10, 20, 60, 120, 200
이렇게 낮은 순서부터 5, 20, 60, 120, 뭐 2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쪼로로록 단기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향하고 있을 때는 위에서부터 놓여져 있을 때가 정배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역배열은 반대겠죠. 201, 121, 61, 25 거꾸로 200 뭐 저기 뭐야 120, 60, 25 이렇게 낮은 숫자가 낮은 이평선이 밑에 있을 때 이건 단기적인 시세부터 점점 중장기까지의 추세가 모두 다 역해가고 있고 역추세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역배열이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역배열.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인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값이에요. 평균치가 오르려면 자 5일 이동평균선 5일선이 꺾여서 올라오려면요 한 번의 시세가 공격적으로 나타나서 평균값을 끌어올리든지 그러면 사실 내가 매수해야 될 가격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5일 이동선은 올라왔는데 20일이 아직 안 올라오고 60일이 아직 안 올라왔어. 그 이평선을 기다리면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기다렸을 때는 여러분들 이미 수익 다 끝자락입니다. 그러면 정배열 초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일목균형표예요. 일목균형표에 이 파란색 그림대를 음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뭐다? 양운. 그렇죠? 우리가 음수, 양수 그러죠. 주식에서도 뭐든지 플러스를 다 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파란색을 하락을 다 음이라고 하죠. 양봉, 음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양은 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의 대세적인 하락 추세 이후에 이 구름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너무 강한 이슈로 돌파를 해야 돼요. 매물이 많다라는 소리거든요. 물려있고 그동안에 물려있고 이렇게 한 이런 물량들이 많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두꺼운 곳에서 돌파하는 게 쉽겠습니까? 얇은 곳에서 돌파하는 게 쉽겠습니까? 얇은 곳에서 돌파하는 게 쉽겠죠. 일목균형표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얇은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얇은 데가 돌파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실적 계속 좋다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겠냐 이거죠. 이렇게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새롭게 반등을 시도하는 구름대가 얇은 순간에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다. 뭐 무조건 절대적이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구름대를 돌파를 할 때는 우리가 정배열 초입으로 보통 봐요. 이평선이 바뀌어주는 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하지만 정배열 초입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좀 전환이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찌됐건 우리 해운사들 HMM 포함해서 대한해운, 뭐 KSS 해운, 펜오션 이런 기업들까지 운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견인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간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도 HMM이 2021년도에 실적을 갖다가 매출 13조 원 정도, 13.8조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을 7조 3천억 원으로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0년도에 9,800억 밖에 벌지 못했던 게 7배가 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해줬죠. 우리가 이제 또 PER을 계산할 때 여러가지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4분기에 발표했던 실적이 얼마죠? 2.7조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4분기에 2.7조 정도 수준인데 2조 7천억 원이죠. 곱하기 단순히 4로 해볼게요.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11조 좀 안되죠. 11조라고 그냥 쉽게 계산을 좀 해볼게요. 11조라고 계산을 했을 때 최근에 발표한 실적 곱하기 4 하면은 11조 정도 수준이라고 됐을 때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총이 13.5조죠.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전 대략적으로 지금 몇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주가가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일 때는 시총이 11조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PER이 몇 배? 1배 나옵니다. 1배. 1배. PER이 1배. 지금 주가가 올라서 몇 배? PER이 1.1배. 물론 PER을 지금 현재 주가와 현재 실적하고 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로 환산을 했을 때 이것도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쨌든 최근에 발표한 분기 실적 곱하기 4로 환산을 해서 지금 PER로 산출을 했을 때 PER이 1.1배 수준이다. 1배 PER짜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1배?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사실. PER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저렴한 기업인데 왜 그럼 여태까지 저렴한데도 주가가 못 갔을까요? 물론 이 수준까지 왔을 때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저평가다 저렴하다라는 것을 또 부각받긴 했지만 우리가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시세를 한번 올리고 빠져주는 유형,
이렇게 올리고 빠지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냐, 특히나 HMM 같은 경우에는 피크성 실적이 좀 우려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적을 높게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가 운임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로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 선박을 더 증가를 시키고 공격적으로 막 어디서 오더를 따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진 물량 내에서, 정해진 공급량과 정해진 물동량 내에서 운행을 하고 운임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고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운임이라는 그 중간에 비용, 단가를 정해주는 그 단가 기준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제 이 가격이 좀 다운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또 빠지겠죠. 이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수치를 놓고 보면 1조 원대에서 7.3조까지 팍 치솟고 8.6조까지 한 번 더 치솟고 5조 가까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여기도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중에 PER이 압도적으로 싼데, 종목이 싼데도 못 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땐 혹시나 피크성 실적을 띌 만한 종목이 아닌지 이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한참 핫했잖아요. VIP 회원님들도 이때 당시 170%대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손절을 했었죠. 여기 이때 당시 이제 화이자 이슈, 화이자 백신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두드려 맞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여기서 또 한 길게는 마이너스 한 15% 정도 손절을 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170% 먹고 15% 손절은 했었지만, 아무튼 시즌도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코로나 결국에 언젠가는 종식을 해야 돼요. 종식을 언젠가 해야 되고,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이 나오면 진단키트는 판매가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었잖아요. 물론 여태까지 장기화되고 있어서 돈을 더 벌어들이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크성 실적이기 때문에, 피크성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구조적인 영원한 우상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조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주가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빠진 종목들 보시면 혹시나 피크성 실적은 아닌가, 요런 거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즌과 HMM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또 아무리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PER이 뭐 1.1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싸긴 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까지는 좀 끌어올릴 만한 매력이 있어요. 앞으로 주가가 오르면 PER이 좀 더 높아지겠죠. 2배, 3배, 4배 올라오겠죠. 이랬을 때는 적정 수준까지, 너무 시장치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싸게 현재 기록되고 있거나, 혹은 시장 대비해서 너무 비싼데 앞으로 싸질 종목이라든지, PER 한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한 지표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회원님들께 교육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향후 PER이 극도로 낮아지는 기업, 향후 PER이 극도로 낮은, 현재 PER이 극도로 낮은 기업, 이런 식으로 PER을 통한 실전 매매 포인트,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VIP 회원님들께 VIP 방에 여기 VIP 회원 전용 자료로 써있죠?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별도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이브로 와서 좀 살펴보시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크성 실적보다는 나름 꾸준한 우상향 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죠. 이런 유형들이 사실은 우상향 그림을 그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상장되고 나서도 꾸준하게 우상향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하이브가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하락을 보인 이유는 뭐 최근에 시장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받았었죠.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 인해서 지수 자체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짙은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았죠.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좀 넓게 봤을 때는 결국에 우상향 그림을 그려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랄까요, 모멘텀들을 잘 살펴야 되고 일정들을 잘 살펴야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이 좋아지니까 열심히 찍어내고 생산해서 팔고, 이거면은 딱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환경, 그 다음에 뭐 혹시나 BTS 군대 가면은 매출에 대한 공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얼마만큼 인기가 흥행하느냐, 이거는 보는 사람,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또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다 눈높이가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모멘텀들로 인해서 실적을 조금 가늠하는 이런 유형들, 또 성장주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래의 어떤 그런 성장 퍼포먼스를 미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시키는 유형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점점점 돈을 그래도 잘 벌어가는 기업이다라는 것.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보통 BTS도 무명이었던 시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명이었던 시절들보다 현재 지금 전 세계 탑이 됐을 시점하고 어때요? 실적 규모가 확실히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지금 유명했던 가수들이, 유명했던 연예인들이나 아티스트들이 한 번에 나락을 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랬을 때는 주가도 많이 빠지겠죠. 예전에 과거의 YG처럼. 근데 오히려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또 좋은 성과를 줄줄이 낼 때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매출 성장성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살벌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멘텀과 이슈, 스토리에 빗대서 이 실적 추정치를 가늠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 동향이 정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이브 같은 유형은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모멘텀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해야 되는 유형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이처럼 유형들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꼭 아셔야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주식도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결국에 그런 걸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많이 챙길 수 있느냐, 결국에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할 때까지 얼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좀 목표로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사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좋은 건 알겠지만 수익폭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매수를 안 하는 게 낫겠죠. 혹은 짧게 단타를 치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퍼포먼스 있게 큰 수익들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열심히 단가관리 비중관리해서 올라올 때 마음껏 즐기면 되겠죠. 최근에 15일날 기준으로 매도를 했는데도 91%도 있고 45%도 있고 다양합니다. 100%도 넘는 분들도 있고요. 80%도 있으시고 55도 있고 72도 있고 83, 그렇죠? 이렇게 메인 종목은 메인 종목답게 우리가 최근에 익절을 했고 지금 하락의 끝자락에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수익률과 높은 수익금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죠. 이렇게 현금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범위와 기대 수익률 자체가, 왜냐? 지금 시장이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여서 주식들이 대부분 다 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대로 잡으면 수익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받아 가시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더 하나 있는지 상담팀에서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여기 010-229-2353 이 모든 걸 다 드리는데 44만원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 비용에 대한 거를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퍼드리고 있어요. 주말이면 교육 자료들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교육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하니까 제2의 코리아 서킷도 여러분들 계좌에 한번 넣어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절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주식시장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끔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44만원이라는 가격을 꼭 한 번은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리 18자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